이렇게 이제 2부의 영상까지 봐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카메라 뒤에다가 시계를 하나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좀 제가 주저리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 뭐 재밌는 영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꽃미남도 아닌데 보는 맛도 있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듣는 맛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지가 않으면서도 이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있다. 칭찬하죠. 그런 것만큼이나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많은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제가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 우리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내가 이 수업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이 들 것이냐,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수업의 목표, 그 다음에 수업의 방향, 그리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한지 이렇게 커리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지금 예비 고1이죠. 이제 1학년이라고 좀 치면 저는 3학년 때까지의 과정을 4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고1 과정으로서 기초 세우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 문해력, 독해력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기가 저는 고1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2 때 국어 공부할 수도 있고 고3 때 국어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고2 때와 고3 때 국어 공부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기본적인 읽기를 바탕으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그 다음 거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요 고1 과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고3 올라가는 혹은 이제 막 재수 혹은 N수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시간. 1, 2학년 때 공부하는 거랑 3학년 때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1, 2학년 때는 국어와 관련되는 기초 지식, 국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1학년은 더욱더 기본적인 읽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걸 바탕으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어떤 하나만 놓고선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럴 때 이제 고1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의 경우는 기초, 이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1학년은 기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입문이라는 말을 저는 써요. 입문.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심화. 그리고 2학년을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심화 다음을 숙련. 그리고 3학년 때가 완성. 그래서 입문, 심화, 숙련, 완성. 이렇게 이제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된 커리로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 문제 해결력 기초, 토대 쌓는 거다. 뭘 바탕으로? 당연히 독해력이랑 문학 감상력, 즉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에 해당하는 토대를 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국어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내신을 준비할 거다. 뭐 특별하게 내신의 어떤 그 스킬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읽기가 안 되는데 무슨 스킬이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하고 제대로 읽어야 요령도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기초, 읽는 것, 읽는 방법, 원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방식하고 이제 과제, 교재 이런 얘기들을 해볼 텐데 먼저 기본적으로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와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어머님이 보시는 방식처럼 이렇게 프로젝터, 빔을 이용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빔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눈을 보면 얘가 이걸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 집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빔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 교재는 3학년 수준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와 관련된 이제 기초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어떻게 읽고, 문단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한편의 글을 어떻게 읽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된 책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순위를 내기 위해서 쓴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혹은 뭐 글에서,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봤던 어떤 그런 문장 형식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장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국어는 조금 어렵게, 뭐 사실은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제 비슷할 텐데 어렵게 공부를 해야 사실은 쉬운 지문을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려운 지문을 공부를 하면 쉬운 지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도 조금 어려운 것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이렇게 좀 읽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만든 교재로, 제작한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프로젝터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제가 수업만큼이나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요 주간과제물입니다. 요 주간과제물에다가는 별표 하나를 제가 줄게요. 우리가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그런데 국어는, 그러니까 수학은 일주일에 뭐 2번, 3번, 영어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국어는 일주일에 수업 한 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업 외적으로 국어를 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신처럼 아주 잘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과제물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대부분 수학 영어 중심으로 공부하고, 물론 고등학교 때도 수학 영어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맞아, 국어도 공부해야지, 과학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과목 수학이나 영어에 치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 욕심으로 과제물을 좀 많이 내주면 아이들이 되게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어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간 과제물은 딱 일주일 분량으로서, 그래서 5일차가 나갈 거예요. 한 회분에 이제 5일차인데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 한 회 분량당 많으면 30분, 적으면 20분. 국어는 몰아서 하는 거, 한 번에, 그러니까 주간 과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에 하루에 다 하면 한 2시간이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5일로 나눠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씩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 국어가 좋아집니다. 국어는 지속적으로 머리를 써야 하는데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효과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간 과제물에 이제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별표 하나였죠. 지금 주간 테스트에다가는 별표를 2개를 할게요. 사실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우리 교재도 3학년 수준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간 테스트도 제가 직접 3학년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주간 테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전교일등이 수업을 들어도 만점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막 꼬아놓는 게 아니에요. 딱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알만한 단어들, 그리고 혹은 알아야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문제를 내거든. 그렇다 보니까 요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 그 수업 중에서 알려준 방법들, 그리고 주간 과제물을 제대로 소화했는지까지 다 반영해서 테스트를 내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70%입니다. 70점. 70점이 안 돼.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70점이 넘어. 그럼 공부한 겁니다. 80점이 넘으면 잘한 거예요. 만점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정말 수업에서의 한 것만 물어봐요. 과제물에 나온 것만 물어봅니다.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간 테스트는 매주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우리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학업관리. 관리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아마 이제 이게 박제가 되겠죠. 요새 아이들 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요 학원에서, 명인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과 친구들에게 이제 약속 드리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되도록이면 매주 우리 아이들하고 한 10분에서 20분, 길면 30분 정도의 상담을 매주 진행할 계획이에요. 제가 이제 이투스나 다른 학원에서 이제 느꼈던 건데, 수업은 어디까지나 수업이더라고요. 아무리 뭐 과제문을 잘 만들고 테스트를 잘 만들어도 개인의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면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면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저녁 때 있으니까 그 시간표를 잘 짜서, 그러니까 이제 상담 시간표를 잘 짜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잘 공부하고 있는지, 뭐 과제물 검사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교재에다가도 필기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통과했다면 그 테스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이제 일정하게 표를 좀 짜서 몇 명이 됐든 간에, 그리고 혹시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막 대박이 나서 40명, 50명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선에서 반을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늦어도,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못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와 직접적인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거라든지 혹은 잘 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결과, 이런 내용들도 우리 어머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결과나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결과, 이런 것들을 매주 어머님들께 직접 그 SNS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의 경우는 5주가 가장 좋더라고요. 5주, 4주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5주 정도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에서 결국에 어려운 거는 처음 보는 것들, 관련된 작품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시간이 5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은 5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공통의 내용이 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따로 교재를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신은 아마 자습서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 준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따로 구성을 할 건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풀이 자료는 제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습서, 그러니까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그냥 기본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이제 학교마다 그다음에 이제 범위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요 정도의 수준에 준할 수 있게 아니죠. 우리 주간 테스트에 좀 준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해서 내신 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리를 좀 살펴볼게요. 겨울방학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어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시를 어떻게 읽고, 소설을 어떻게 읽고, 그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서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문법인데, 실제적으로 학기 중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기껏해야 한 4주 정도입니다. 거기서 뭐 새로운 걸 배우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 시기는 방학 중입니다. 방학 때. 사실 2학기 때는, 1학년 2학기 때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 배우는 그 조선시대 때 국어 표기들 있죠. 그때와 관련된 문법들. 그런 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어려운데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2학기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학기 때 고전은 현대어로 좀 많이 풀이해주는 경향이 있고 2학기 때 고전 문학의 경우는 원문에 가깝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2학기 때 중세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때 중점적으로 공부할, 조금 2학기 때 어려워할 만한 것을 중심으로 배우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읽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이건 한 번만 하면 돼요. 화법과 작문은. 얘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연습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1학년 때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2학년 커리어, 3학년 커리어는 굳이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다음에 1학년 어머님들, 부모님들께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뜨렸는데, 그 학업관리에서 뭐 중간고사나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끝나게 되면, 혹은 이제 학기 3월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학년 때 뭘 해야 되는지, 1학년 1학기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랑 좀 친분이 있는 그 입시연구소 소장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분을 좀 초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어만 잘해서 대학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수학만 잘해서 영어만 잘해서 대학에 가는 거 아니니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피지기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원 다니는 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건데 그런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다른 과목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분기별로,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제 여러분들 니즈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두 번째 영상까지 본 게 나름대로의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길어졌어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자꾸 뭐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욕심이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어머님들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계셨을 텐데, 보다 자세한 거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호흡도 맞춰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때 만나요. 안녕.